여행사의 특급 안내원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통일 신라와 바레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궁금하네요. 궁금해. 과연 통일 신라와 바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신나게 출발해 봅시다.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 통일 신라와 바레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해야죠. 먼저 신분제도와 불교 생활에 관한 것들 꼭 잊지 않아야 하세요. 또 가방에 꼭꼭 챙겨야 할 것 유물입니다. 유물을 통해서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행에서는 신라와 바레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어떤 지도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라와 바레의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신라,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바레인데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반도 내에 위치했던 신라, 그리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던 바레입니다. 기후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른 기후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신라와 바레 사람들은 먹는 음식도 그리고 옷차림도 생활 모습도 달랐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요, 통일한 삼국의 문화에 다른 독창적인 문화를 발달시켰고요. 고구려를 계승한 바레의 경우에는 고구려색이 짙은 문화를 발전시켰겠죠. 자, 궁금한데요. 우리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네, 첫 번째 여행입니다. 신라와 바레 사람들의 생활 모습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궁금증 하나. 신라와 바레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 우리 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죠. 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어떻게 넓어지고 또 인구도 증가하면서 신라의 경제력은 성장하게 됩니다. 또 신라의 아주 분명한 확고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여행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표를 통해서 귀족과 평민의 신분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귀족들은요, 도읍에 거주를 했습니다. 도읍이라 함은 금성, 지금의 경주죠. 이곳에 살았고요. 많은 토지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혹은 나라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요, 아주 많은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었고 좋은 밥을 먹고 아주 큰 집에서 살았죠. 어때요? 귀족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땅도 주고 노비도 있고 너무 편했겠죠. 또 백성들이 하는 농사, 힘겨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어서 여가 시간이 많았는데요. 여가 생활을 아주 즐기기도 했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서 어떠한 여가 생활을 즐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주 멋진 정원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곳은요,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당시 귀족들은요, 잔치를 벌이면서 여가 문화를 즐겼었죠. 귀족들이 어떻게 여가 문화를 즐겼는지 이곳에서 발굴된 이 주사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주사위예요. 이 주사위에는요, 일종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술도 마시고 놀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금동으로 만든 가위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가위를 금동으로 만들다니 정말 호화롭죠? 자, 그러면 이제 평민들의 생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평민들은 귀족들과는 다르게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세금을 국가에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사항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군사훈련에도 동참하고 또 성벽을 쌓거나 궁을 짓는 노동에도 아주 관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열심히 일한 반면 초가집이나 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화려한 귀족들의 생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신라는요, 신분 제도가 있긴 하였지만 통일 후에 사회가 안정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토도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당과 교류하면서요, 귀족들을 중심으로 당의 옷차림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라의 귀족 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실게요. 어머, 너 그거 뭐야? 예쁘다. 예쁘지? 예쁘지? 표라는 건데 옷 위에 이렇게 걸치는 거야. 당나라에서도 이렇게 한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의 복식은 화려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후 복식이 지나치게 화려해지자 9세기에는 복식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죠. 어머, 그래? 나도 우리 노비 시켜서 사오라고 해야겠다. 너희 노비가 3,000명 정도 되나? 응, 그 정도 될 거야. 호위 군사랑 소, 말, 돼지들은 얼마나 돼? 글쎄, 한 3,000? 4,000? 우리랑 비슷하구나. 우리도 섬 하나에 소랑 말 좀 키우고 있거든. 그럼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집에서 다 기르겠어? 섬에서 길러야지. 맞아. 우리 심심한데 놀러 나갈까? 그래. 아이고 허리야. 신라 귀족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평민들은 온갖 노동에 동원되고 세금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그 삶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신라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발해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발해의 위치가 어떤가요? 발해가 한반도보다 훨씬 위쪽으로 영토를 자리 잡고 있죠. 날씨는 어땠을까요? 기후요. 어땠을까요? 그래요. 굉장히 춥고 쌀쌀한 날씨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에서는 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논농사를 짓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 벼농사도 짓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어때요? 땅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었고요. 또 가축을 기르기도 했죠. 그래서 발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먹었을까요? 대부분 잡곡을 먹고요. 바닷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자, 발해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담는 그릇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릇 한번 볼게요. 짠! 발해에서 나온 그릇입니다. 다양한 그릇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기와가 보이죠? 이런 멋진 기와로 집을 짓고 살기도 했답니다. 궁궐도 화려하게 짓고요. 귀족들의 집도 화려하게 지었어요. 하지만 이 발해에도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그런 화려한 집이 아닌 반지하 집이나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았죠. 자, 발해는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옷차림도 변하게 됩니다. 자, 발해의 옷차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모자 뒤쪽이 봉긋하게 솟아있고 허리띠도 하고 있고요. 또 가죽 신발도 신었네요. 자, 귀족들의 옷차림은 고구려나 당의 영향을 받았고 귀족 여인들도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머리에 비녀나 빛을 꽂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행 끝났어요. 여행지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신라와 발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사는 집, 옷의 색깔, 먹는 것 등이 서로 달랐던 것은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해의 날씨는 추워서 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여러 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발해의 불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합니다. 또 궁금해. 불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우리 또 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그래요.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었죠. 자, 우리 지금 신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신라와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라가 통일 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불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힌트, 여왕입니다. 그래요.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이 분황사를 짓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면서 신라를 위기에서 꺼내려고 했습니다. 자, 통일 이전에도 이렇게 불교가 신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그럼 통일 후에도 이 불교는요, 삼국의 통일된 문화와 당나라의 문화를 더하여서 불교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한 승려가 원효와 의상인데요. 이 원효와 의상은 각자의 사상을 토대로 불교를 더욱더 발달을 시키게 되죠. 자, 원효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세요. 그럼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원효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골물을 쫙 마시고 이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말한 사람이죠. 이 원효는요, 백성들에게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족 중심이었던 불교를 대중화시키게 됩니다. 평민들도 아주 쉽게 불교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죠.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는 곧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인과 신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해의 불교는 또 어땠나 한번 살펴볼까요? 발해 역시 신라와 같이 불교를 중시했고 다양한 유물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연꽃이 보이죠? 연꽃무늬 수막새입니다. 이 연꽃무늬 수막새는요, 기와 끝부분의 동그란 부분인데요. 연꽃으로 장식을 했죠.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꽃입니다. 연꽃무늬 기와뿐만 아니라 발해의 불교 석상, 석등, 불상 등도 불교를 중시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와 발해 사람들의 불교 생활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신라와 발해가 중시한 종교는 불교입니다. 원효는 불교가 평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죠. 의상은 통일 후 신라인과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신라와 발해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또 궁금합니다. 신라와 발해의 이 찬란한 문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먼저 신라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신라에서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죠. 이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싹틔웠는데요. 아주 뛰어난 예술 감각과 제작 기술을 가지고 절을 만들고 불상, 탑, 범종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죠. 불국사, 부처의 나라를 건립하려는 그 불국사 안에 있는 탑이에요, 여러분.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단정하게 생긴 탑이 불국사 3층 석가탑이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한 탑이 다보탑입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에 아주 예쁘게 새겨져 있는 모습이 다보탑이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석굴암도 있습니다. 석굴암은요, 경주 토암산에 있는 불상인데요. 큰 굴 안에 아주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만든 불상입니다. 석굴암은요, 동해 바다를 향해서 아주 근엄하게 나라를 지키듯이 이렇게 딱 앉아 있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 사람들은 불경을 인쇄하는 기술도 발달을 했는데요. 불경이란 부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인쇄한 종이를 나눠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불경 인쇄물 한번 보겠습니다. 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경주는요 1000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였어요. 그래서 경주 곳곳이 아주 살아있는 문화재와 같은데요. 그래서 경주 역사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다른 고분이라든가 혹은 불상, 불교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요. 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자, 우리 불국사로 떠나볼까요? 불국사. 이름 그대로 부처의 나라를 표현한 절이죠. 이 불국사는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석가탑 보이시죠? 다보탑도 보이네요. 대웅전 앞마당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 있습니다. 부처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이룩하려 한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죠? 와, 신라의 문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네요. 자, 그러면 발해의 문화도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발해의 도읍이었던 상경에는요, 남아있는 유물이 많습니다. 자, 사람 키의 3배가 되는 6m짜리 석등도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양식을 받은 팔각으로 된 우물, 팔각 유리정도 상경에 있고 또 상경 성터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 혹은 말갈 문화까지 더해진 아주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죠. 자, 우리 정효공주 무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효공주의 무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벽돌로 내부를 쌓았죠. 이 벽돌로 내부를 쌓은 것은 당나라 양식이라고 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큰 긴 돌을 계단처럼 쌓았어요. 이런 모양으로 계단처럼 쌓아서 고구려 양식을 표현했고요. 또 무덤 위에는 불교식 탑을 세워서 불교 문화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때요? 정효공주 무덤에 아주 문화의 집합제죠. 당나라 문화, 고구려의 문화, 불교 문화까지 녹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고분의 벽화 기억나시나요? 고구려에 굉장히 벽화가 많았는데 발해에도요, 고분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벽화와 묘비에 쓰여진 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신라와 발해 문화의 특징에 대한 지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정효공주의 무덤의 내부는 벽돌을 쌓은 당식이고 천장은 긴 돌을 계단처럼 쌓은 고구려식이에요. 가장 오랜 시간 발해의 도읍이었던 곳으로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은 상경입니다. 네, 그럼 궁금증 빵 날려버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초유형 문제 54쪽에 3번입니다. 발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을 길렀다. 그래요. 추워서 논농사는 짓지 못했지만 가축을 길렀다라고 했었죠. 해산물을 먹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 잡아 먹었다 했습니다. 주로 벼농사를 지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벼농사는 논농사예요. 짓기 힘들었어요. 깨니는 주로 쌀밥을 먹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야 쌀밥을 먹죠. 그렇지 않아요. 잡곡밥을 먹었겠죠. 자, 한 가지 형태의 그릇을 사용하였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이 많이 발견이 되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쪽에 5번이에요. 불교가 평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는데 큰 역할을 한 신라의 승려는 누구일까? 그죠? 자, 원효 기억나시나요? 뭐만 하면 극락갈 수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하면 극락갈 수 있다고 해서 백성들이 불교를 많이 믿었었죠? 그래요, 원효고요. 자, 다른 사람도 한번 볼게요. 이련 여러분, 삼국 유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계백장군 기억나시나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삼국 통일할 때. 그래요, 백제 장군이잖아요. 대조영 기억나시나요? 누구? 발해를 건국한 사람. 좋습니다. 마지막 연개소문은요? 그래요, 고구려의 지도자였죠?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알맞은 것.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질문 보여주세요. 통일 이후에 신라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선생님의 질문을 했네요. 답변 볼게요. 사연이.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통일 이후에 여러분 어떻다고요? 영토가 확장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귀족의 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인구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얘도 아니고요.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서 농산물 수확이 줄었다? 아니죠. 영토가 늘어난 만큼 농산물도 많이 수확하게 되었어요. 아니고요. 당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뭐가? 당의 옷차림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5번. 귀족과 평민이 모두 세금을 내는 제도? 모두 세금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만 냈어요? 백성들만 냈습니다. 평민들만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57쪽에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답사 계획서고 봅시다. 여기 가네요. 여기에 들어갈 유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신라의 옛 도읍이고 목적이 뭐예요? 신라가 중시야 뭐예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를 찾으라고 했네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나무주사위. 여러분 이 나무주사위 뭐예요? 나무주사위는 그 동균과 월지에서 발견된 귀족들이 놀 때 하는 거였죠. 여가생활. 얘는 불교랑은 관계가 없고 귀족 생활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효공주 무덤. 이거 재밌는 거였잖아요. 당나라 더하기, 고구려 더하기, 불교 더하기 이거 어느 나라 거? 발해 거기 때문에 신라와 관계 없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여러분 이거 언제 나왔던 거예요? 삼국이 그 통일전 6세기 때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저 비석 세웠던 순수비 지금과 관련이 없고요. 불국서 상층 석탑 석가탑이네요. 이거 뭐예요? 불교와 관련됐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금동 초심지 가위, 금동 가위 이것도 무슨 생활과? 귀족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군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 15번. 다음은 누구의 무덤요? 정효공주의 무덤. 중요하죠. 정효공주의 무덤의 내부 모습입니다. 무릎에 답하시오. 자, 볼게요. 여러분. 정효공주의 무덤 보면은 요거 기억나시나요? 긴 돌을 이렇게 계단처럼 쌓은 무슨 양식? 고구려 양식이었고 요거 기억나시나요? 벽돌처럼 이거 어느 나라 양식? 당나라 양식. 그리고 불교식 탑도 세웠다라고 했죠. 자, 위에 정효공주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는 것입니다. 보기 보여주세요. 자, 고구려 양식을 사용하였다. 어디 사용했어요? 여기 사용했잖아요. 맞습니다. 불교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어디예요? 여기 불교식 탑 세웠다 그랬죠? 맞습니다. 고분에 금을 많이 사용하였다. 금 이런 말 우리 했나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 이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자, 4번 뭐예요? 4번. 무덤 내부는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양식? 당나라 양식. 그래요. 무덤 내부는 당식이 반영되었다. 그래요. 당나라 양식. 그러면 정답 뭐예요? 금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지 않았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미있게 궁금증 날려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쏙 날려볼까요? 자, 오늘 같이 갈 친구, 같이 가는 친구 여기 민서, 구민서 어디 갔어? 구민서 거기, 아이고 거기 있고요. 진영이, 박진영, 태영이 사라졌어요. 태영이 어디 갔어요? 김태영. 아유, 그 줄 잘 서고 따라와야죠. 사진 잘 찍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풀러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서술형 문제 통해서 개념 단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59쪽에 17번이죠? 다음 지도를 보고 발해가 논농사보다는 콩, 메밀, 보리, 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였던 이유를 뭐와 관련 지어야 돼요, 우리? 위치와 관련해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반도에 신라가 위치하고 있고 발해는 어디에 있나요? 발해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발해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가 어땠을까요? 기후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탐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미나 가이드의 개념 탐구. 발해는요, 날씨가 추웠어요.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땅이 넓어서 대신에 작물은 재배를 많이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예시 답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북쪽에 위치해서 날씨가 추웠기 때문이다. 추워서 논농사는 힘들고 작물을 재배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쪽에 18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신라의 승려인 누구요? 원효가 신라의 불교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네요. 자, 원효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뭐만?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불교 경전 대신에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은 극락 갈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나 가이드의 개념 탐구. 자, 원효는 어떤 말을 했나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극락을 갈 수 있다, 가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시 답안 볼게요. 불교가 어떻게 해요? 평민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대중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개념까지 쏙쏙 잘 챙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역사 포인트입니다.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신분제도 아주 뚜렷했다. 그리고 귀족을 중심으로 당의 옷차림이 융행했다라는 걸 알았고요. 발해 사람들은요, 논농사가 힘들었죠. 그리고 신분 사배였고 고구려와 당문화의 영향을 받은 옷차림이 유행을 했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불교 생활 한번 볼까요? 자, 신라의 불교 두 사람 중요해요. 원효와 의상,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효가 했던 일, 의상이 했던 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라 문화의 특징 어떤 것이 있었죠? 고구려 백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켰고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발해 문화의 특징 뭐였어요? 고구려 계승한 나라답게 고구려 문화 바탕으로 당, 말갈 문화 더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고 마지막 정효공주 무덤에서 우리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당나라식이다, 고구려식이다, 그리고 불교 문화까지 합쳐진 문화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 즐거운 여행을 마쳤는데요. 어때요? 신이 나죠? 아주 신이 나죠? 그렇죠. 이민아 가이드는요, 우리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장소를 아주 골라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날게요. 안녕!